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와 함께 한 달간의 겨울 이적시장 레이스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적시장 브리핑 콘텐츠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만큼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위한 선수들의 겨울 이동이 평소에 비해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이적시장 전 12월 굵직한 이적 소식부터 1월 3일까지의 이적시장 소식들 오늘도 빠르게 알아보죠.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조슈아 지르크즈가 AS 로마로 임대 이적이 매우 유력합니다.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고 구단 간 대화가 남았습니다. 좋은 폼을 보여줬던 세리에로의 복귀, 역시 출전 시간 확보 내지 주전 보장을 위한 이동으로 보입니다. 독일 국가대표팀 공격수인 웨스트햄의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AC 밀란으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6개월짜리 단기 임대로 임대료는 없으며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주급을 밀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브레멘, 뉘른베르크 등 분데스리가에서 기량이 만개한 선수로 도르트문트의 UCL 결승행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EPL 진출 이후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강제 버러우를 타버렸죠. 과연 이 선수 이탈리아 무대선 어떨까요? 플루미넨시의 티아고 실바가 FC 포르투로 이적하며 유럽으로 복귀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와, 이 형님 은퇴 안 하시나요? 1984년생 만 41세의 백전노장 티아고 실바, 유스 시절을 보낸 팀에서 은퇴할 것으로 보였는데 선수 생활 초창기를 보낸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티아고 실바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FC 포르투 B팀에서 뛴 경험이 있습니다. 제2의 메시라는 수식어와 함께 기대를 모으며 맨시티에 합류했으나 레버쿠젠 임대에서 주전 경쟁에 실패한 클라우디오 에체베리가 원소속 팀에 복귀한 후 다시 지로나로 임대를 갑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동일한 시티 풋볼 그룹인 지로나로 가서 더 면밀하게 성장을 보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인 에체베리, 그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네이마르가 현재 팀 산투스와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ere we go가 떴습니다. 친정팀 산투스 이적 후에도 유리몸 기질은 여전했으나 강등 위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반월판 등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복귀해 초인적인 헛슬로 팀 잔류에 공헌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네이마르는 시즌 종료 후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재활 중으로 올해 6월 월드컵 출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알사드 SC가 로베르트 만치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44년 만에 리그 우승을 선물하며 왕조의 시작을 알린 명장으로 인테르, 이탈리아 대표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등을 경험한 백전 노장입니다. 토트넘의 브레넌 존슨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약 3,350만 유로입니다. 전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의 우승을 이끈 골을 넣었지만 평소 활약이 워낙 애매해서 평가가 엇갈렸던 브레넌 신승영,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2006년생 윙어 안토니오 코르데로가 카디스 CF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완전 영입 옵션은 없으며 이번 시즌까지의 임대라고 합니다. 레알 베티스의 에이스 중 한 명인 이스코가 2028년 6월까지 팀과 재계약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 알리송 아닙니다. 그래미오의 2006년생 윙어 알리송이 아스톤빌라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약 1,000만 유로입니다. 토트넘에서 부상과 부진으로 주전에서 멀어진 마노르 솔로몬이 비아레알 임대에서도 적응에 실패하고 이번엔 피오렌티나 임대가 매우 유력합니다. Here we go가 떴습니다. 마시는 ZD와 빠른 속도, 양발, 축구 센스 등 한때는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었는데 후달리는 피지컬 때문에 결국 PL 적응에 실패한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튀르키예 센터백 메리우 데미랄이 알 아흘리와 2029년까지 재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수석 코치 옌스 비싱이 J리그 감바 오사카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PSV, 벤피카, 레드불 잘츠부르크 등에서 수석 코치를 경험한 1988년생의 젊은 감독 옌스 비싱, 과연 J리그에서의 첫 감독 데뷔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토트넘 호스퍼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FA가 된 레프트백 세르기오 레길론이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2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등번호는 3번입니다. 아스날의 수비수 토미야스 타케이로가 아약스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FA 이적으로 6개월 계약입니다. 오랜만에 아스날에 등장한 동양인 선수로 기대를 모았으나 워낙 유리몸이라 어느새 잊혀진 선수가 된 케이스죠. 필리페 루이스 플라멩구 감독이 팀과 재계약합니다. 작년 9월 부임 후 88경기 64%라는 미친 승률을 기록하며 리그 우승을 포함해 팀에게 5개의 트로피를 선사한 신흥 명장 루이스는 유럽 여러 팀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팀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2027년 12월까지의 계약입니다. 감독으로서 필리페 루이스는 조르제 제수스와 디에고 시메오네의 전술적 장점이 합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엔드릭이 올랭피크 리옹으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완전 영입 옵션이 없는 단순 반시즌 임대로 리옹이 엔드릭의 주급 50%를 부담합니다. 월드컵 출전을 위한 출전 시간 보장을 받기 위한 임대로 보입니다. 엔드릭은 올해 6월에 다시 원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개지랄 연병이 났습니다. 첼시의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1년 반 만에 사임하며 팀과 결별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마레스카 감독과 구단의 불화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클럽 월드컵을 우승한 후 구단 내 본인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랬던 감독과 이를 경계했던 구단 내부자들의 눈치 싸움이 있었죠. 마레스카는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구단 허락 없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하고 자서전을 쓰려다가 제지당하는 등 소위 말해 뽕에 취해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제지당하자 삐져가지고 구단 의류를 입지 않고 개인 의류를 입기 시작했죠. 쫌생이 같은 새끼. 이번 시즌 직전 센터백 핵심 자원인 리바이 코릴이 장기 부상으로 시즌 아웃 당하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마레스카 감독은 센터백 영입 요청을 했으나 보르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매 경기 끝날 때마다 마레스카의 아슬아슬한 수위의 인터뷰가 계속되며 불안은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부의 문제를 언론에 상의 없이 뱉어버린 마레스카의 인터뷰 화법은 뭐 좋을 때나 티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정말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버턴전 승리 후 인터뷰에서 최악의 48시간을 보냈다는 폭탄 발언을 해버리며 이 발언이 기폭제가 되어 보드진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최악의 48시간 발언은 후에 의료진과의 갈등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마레스카 사단의 스태프들마저도 당황할 정도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네요. 마레스카 감독은 끝까지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작년 10월 초거대 에이전시인 조르제 멘데스 사단으로 합류한 마레스카는 첼시 보드진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후 펩 가르디올라 이후 감독을 찾는 맨체스터 시티와 2회 접촉했고 이를 구단의 통보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 새끼가 아닌 거죠. 마레스카는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압박감이 과하다고 생각했고 팀 내 조건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팬들의 기대치도 너무 높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터뷰에서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딴 건 10분 이해한다 해도 이건 진짜 아니죠. 야 이 양반아, 그 정도 부담감 하나 못 이길 거면 그 연봉을 받고 감독을 왜 처하고 있냐? 그거 이겨내라고 당신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심지어 그는 부상복귀 선수들의 출전 시간과 관련한 의료진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라인업을 짰다고 하며 훈련 세션을 대충 짰다는 썰마저 나오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에 대해 구단 측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맞다면 정말 역대급 쓰레기일 정도입니다. 이건 뭐 축구계 미니 제임스 1년 동안 안 다치는 거 보고 마레스카가 부상 관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역시도 결국엔 의료진이 화타였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12월의 처참한 성적은 이 혼란을 가속시켰습니다. 마레스카는 최근 본머스전 이후 건강 이상을 핑계로 인터뷰에 불참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에 대해 구단 보드진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보드진이 100%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번 일은 마레스카의 병크가 8할 이상이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면 유사해 보이는 투엘 때와 아예 다른데요. 첼시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투엘과 달리 이번 사가에서는 마레스카가 본인만 생각하는 행보를 보였던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마치 레스터 시티에서 첼시로 왔을 때처럼 정말 티나게, 그것도 전에 비해 한술 더 떠 시즌 중에 계약 기간이 남은 감독이 허구한 날 징징거리면서 이 씨발 분탕은 있는 대로 다 쳐놓고 대놓고 딴 데로 런각을 재고 있었으며 이런 배신자적인 행보에 팬들의 여론이 실시간으로 날아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첼시 보드진들 역시 이번에는 시즌이 끝난 후에 마레스카에 대한 평가를 하려 했으나 본인이 불만이 너무 많아서 결국 사임, 계약 해지 엔딩이 난 것입니다. 진짜 새해 벽두부터 개빡치는데 문득 와글 풋볼 초창기 때 이 영상이 떠오르네요. 레스터 시티의 팬인 제 동생의 말대로 그는 트로이의 목마가 맞았습니다. 레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뿌린 대로 걷었다고 생각하겠네요. 이거 거의 예언 영상이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초 마레스카, 결국 그 끝은 루카쿠, 쿠르투아, 크리스텐센에 비견될 정도로 역대급 뱀새끼였습니다. 감독이 나간 일 중에서는 무리뉴 콘테 그 이상으로 끝이 안 좋았네요. 파면 팔수록 괴담이 나오는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감독님, 아니 아이씨, PSG 바르샤 발라버리고 아스날과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에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남은 커리어 당신 대갈통 마냥 미끄러지셨으면 좋겠네요. 이 씨대야. 아니 심지어 2인가 첫 팀이었던 파르마 칼초에서도 구단의 불만, 보드진과의 마찰, 빤스런 엔딩이었다는데 연속 3번 이 지랄을 한 거면 결국 누가 당신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이 뭐 계속 그따위로 사십시오. 빡빡이 새끼야. 아무튼 유리멘타 애견남 마시 말고 독이 든 성배를 과감하게 잡을 상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첼시는 마레스카의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다수의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누가 첼시의 사령탑이 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스트라스부르 로세니어 감독님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